체제 이해 능력 2. 스타벅스에서는 직원을 종업원 대신 파트너라고 부릅니다. 이 회사에서는 그 누구도 명령하거나 자신의 지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최고 경영자나 직원 모두가 파트너 관계로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스타벅스에서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이것 좀 해 대신 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합니다. 월마트는 직원을 동료라고 부르며 끈끈한 공동체 의식을 강조합니다. 월마트에서는 트럭 운전사나 캐셔도 매장 관리자로 승진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구글 직원들은 사내에서나 외부 사람들을 만날 때 스스로를 구글러라고 칭하며 신입사원은 누굴러라고 부릅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인 구글에 다니는 자부심을 나타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자신만의 경쟁력 있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직원 호칭 차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호칭은 상대를 대하는 태도나 문화가 묻어나는 단어이며 조직 문화 형성의 중요한 수단이며 기업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집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많은 기업이 수평 문화를 강조하는 호칭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직 문화는 단순히 조직 내에 공유된 정신적인 가치를 넘어 기업의 브랜드 가치 및 조직원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21세기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조직 문화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 되었나요? 이번 자씨는 조직 문화, 조직 내 집단, 그리고 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조직 문화 유형을 이해하고 조직 문화의 유형별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을 구성하는 집단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고 집단의 상호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NCS 직업 기초 능력 중 조직 이해 능력의 하위 능력인 체제 이해 능력 두 번째 시간으로 조직 문화의 유형과 각각의 유형이 갖는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문화가 형성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문화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합니다. 따라서 조직 문화는 조직 내에서 형성된 조직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을 규정합니다. 조직 문화는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기도 하지만 새로운 구성원은 조직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직장 생활을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먼저 조직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조직 문화는 그 중요성에 비해 실체가 모호한 단어입니다. 우선 조직과 문화라는 단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는 조직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나 내일 회사 출근해 라고 말하지 나 내일 조직 출근해 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즉, 조직은 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화란 무엇인가? 이건 더 어려운 개념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문화란 인간에게만 있는 생각과 행동 방식 중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배우고 전달받은 것들로서 의식주,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회사에 접목한다면 회사라는 집단의 공간 내에서 배우고 전달되는 것들로서 회사의 의식주 및 회사의 보고 언어, 업무 방식, 비전과 철학, 규정 등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한마디로 조직 문화는 회사에서 보내는 모든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조직 문화란 여러 가지 회사 생활의 요소 중 하나가 아니라 회사 생활의 모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조직 문화는 조직, 즉 회사 구성원들의 공유된 생활 양식이나 가치입니다. 즉, 조직 문화는 한 조직체의 구성원들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 신념,
이데올로기와 관습, 규범과 전통 및 지식과 기술 등을 모두 포함한 조직 내에 공유된 정신적인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정작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조직의 구성원들은 그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와 구성원의 생각이 일치되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생활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조직에서 이탈하거나 조직 내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 또는 이제 막 조직에 들어가게 될 직업인들은 우리 조직의 문화적 특징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직 문화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직 문화는 조직의 방향을 결정하고 존속하게 하는 데 중요한 요인입니다. 조직 문화가 조직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와 그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직 문화는 구성원들에게 일체감과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조직 문화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신념이며 이러한 가치와 신념의 공유 정도가 높을수록 구성원들은 자신과 조직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특히 외부 환경이 변하게 되면 공유된 가치와 신념들을 바탕으로 조직 구성원의 결속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조직 문화는 조직 몰입을 높여줍니다. 바람직한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 조직 문화에 대한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하고 이러한 신뢰관계는 결과적으로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의 소속감을 느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기울입니다. 셋째, 조직 문화는 구성원들의 행동 지침으로 작용합니다. 조직 문화는 구성원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게 공통의 의사결정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 간의 의견 불일치가 발생할 확률은 낮아지고 능률적인 의사결정을 가능케 합니다. 또한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가치와 규범으로서의 기업 문화는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 조직 문화는 조직의 안전성을 가져옵니다. 많은 조직들이 공유 가치와 일관된 행동 양식을 통해 자신들만의 독특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서 조직의 정체성을 찾고 조직을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너무 강한 조직 문화는 다양한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거나 조직이 변화해야 할 시기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조직 문화는 조직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유 가치의 기능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일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여 행동을 유발하는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해 조직 전략, 조직 갈등, 조직 결속력, 생산성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3차식 경영 이해 능력에서 조직의 내부 환경 분석 도구로 학습하였던 7S 모델을 활용하여 조직 문화 구성 요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학습을 이어간다면 조직 문화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7S 모형은 미국 선진 기업의 성공 사례를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적 기업인 맥킨지에 의해서 개발된 것으로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와 이들의 상호작용을 개념화하였습니다. 조직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직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7S는 매우 가치 있는 모델입니다. 조직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7S는 공유 가치, 리더십 스타일, 구성원, 제도, 절차, 구조, 전략, 스킬을 말합니다. 공유 가치는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념, 기업의 존재 목적 등을 말하며 다른 조직 문화 구성 요소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이며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과 사고를 조직의 가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원칙이나 기준을 말합니다. 전략은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적응하고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조직의 장기적인 계획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 배분 과정을 포함합니다. 전략은 공유 가치와 함께 조직의 운영 및 구성원들의 행위에 세부적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조직의 구조, 시스템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킬은 조직의 전략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말하며 조직의 각종 물리적 하드웨어 스킬과 이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 스킬, 그리고 구성원의 동기부여 및 목표 관리, 예산 관리 등과 같이 조직 운영에 활용되는 경영 관리 스킬 등을 포함합니다. 구조는 쉽게 설명하자면 조직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확히 설명하자면 조직도에는 나타나지 않는 조직별 역할이나 권한, 책임 등을 포함합니다. 조직 구조는 조직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구성원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도 변화하게 됩니다. 조직 운영을 위한 일련의 의사결정과 일상 운영의 틀이 되는 성과 관리 시스템, 인사제도, 의사결정 프로세스, 경영정보 시스템 등이 시스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스템은 구성원들의 행동을 체계화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조직의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성원은 조직의 인력 구성과 구성원들의 능력과 전문성, 가치관과 신념, 욕구와 동기, 지각과 태도, 그리고 그들의 행동 패턴 등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지식의 집합체를 말하며 조직 문화를 형성해 나아가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스타일은 구성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경영자들의 조직 관리 스타일로서 해당 조직의 경영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개방적, 참여적, 민주적, 온정적, 유기적 스타일 등이 있으며 조직의 스타일은 경영자의 리더십 유형 및 경영자와 조직 구성원 간의 관계 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타일은 구성원들의 행동 조성은 물론 그들 간의 상호관계와 조직 분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7S 모형은 조직 성과에 영향을 주는 조직의 내부 요소를 7가지로 분류하여 기업 전체의 독특한 특성과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요소들이 네트워크 형태로 매우 밀접하고 일관성 있게 연계될수록 강한 조직 역량이 구축되며 이러한 조직이 장기적으로 높은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번에는 조직 문화 형성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직 문화는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에게 공유된 생활 양식이나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럼 조직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조직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문화의 형성 요인에는 창업자의 경영 이념과 철학, 조직의 역사와 규모, 사회화, 산업 문화, 그리고 제품의 수명 주기가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렇듯 하나의 조직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내외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주고받으며 여러 조직 구성 요소들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강력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조직 문화를 단순히 관리자의 스타일, 상하 간의 소통 유형, 조직 분위기 등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조직 문화는 조직의 가치 창출의 원동력이며 이를 처리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전략의 방향성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조직 문화는 왜 중요할까요? 조직 문화는 가치 창출의 원동력이며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며 전략의 수립과 실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 양식을 규정하며 구성원의 일체감을 강화하며 조직 문화는 조직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조직 문화는 조직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직업인들은 하나의 조직 내에서 하나 이상의 집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직업인들은 소속감을 느끼거나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집단에 참여하거나 조직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조직 차원에서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배양하여 평생 고용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조직에 대한 신뢰와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학습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공식적 학습 공동체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직 안에는 집단이 있으며 집단은 조직 구성원들 몇 명이 모여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상호작용할 때 형성됩니다. 직업인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인간관계를 확장하는 등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직적, 수평적 장벽을 허물고 보다 자율적인 환경 속에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내부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형태인 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단이란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 사이에 상호작용을 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를 함께 나누는 조직체를 말합니다. 조직 내 집단은 공식성의 유무에 따라 공식적인 집단과 비공식적인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식 집단은 조직 구조에 의해 인위적, 형식적으로 정의 내려진 작업 집단으로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형성된 집단입니다. 집단의 목표나 계층이 잘 규정되어 있고 각 구성원의 직무, 권한, 책임, 의무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의사소통 경로가 뚜렷한 집단입니다. 비공식 집단은 공식적으로 구성되지도 않으며 조직적으로 결정되지도 않지만 구성원 간의 사회적 관계의 필요성에 따라 나타나는 집단입니다. 조직 내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관계에서 자신의 취미, 우정, 학연 등의 동질성에 따라 각자의 공통된 이익이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자연 발생적인 집단으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조직 행동에 많은 영향을 제공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공식 집단과 비공식 집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면 집단은 어떤 특성을 가질까요? 정기적으로 대면 접촉을 통한 상호작용을 하며 서로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달성하려는 공동의 목표 혹은 공통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이 있고 겉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며 집단 내에서 변화와 혁신은 이루어지지만 구성원 간의 관계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나 지위는 일정하게 지속됩니다. 이번에는 집단 간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직 내에는 다양한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집단 간 경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조직 내에 한정된 자원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거나 서로 상반되는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집단 간 경쟁이 일어나면 집단 내부에서는 구성원 간의 결속력이 강화되고 집단의 활동이 더욱 조직화되기도 하지만 집단 간 경쟁이 과열되면 공통된 목적을 추구하는 전체 조직은 자원 낭비, 업무 방해, 비능률 등의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업인들은 집단에 참여하여 소속감을 느끼고 다양한 요구들을 충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집단 간 경쟁 심화로 조직 전체의 효율성이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집단과 원활하게 상호작용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집단 간의 갈등은 집단의 목표 성취 과정에서 다른 집단의 간섭, 방해를 받을 때, 동일한 과업을 수행하는 집단 간 목표가 충돌할 때, 한정된 자원의 배분과 공동의 작업 활동을 배분할 때, 집단 간의 서로 다른 입장, 목표, 가치, 인지 등이 존재할 때, 그리고 개인과 집단 간의 서로 다른 입장, 목표, 가치, 인지 등이 존재할 때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팀의 정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은 구성원들이 상호 보완적인 능력을 가지고 공통의 성과 목표를 위해 몰입하고 결과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정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적 집합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팀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유연히 대처하기 위해 소수의 상호 보완적 경험 및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으로서 그들은 자신들이 책임질 수 있는 공동의 목적, 업무 수행 목표,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공유하고 집중하는 미래 조직입니다. 팀의 특성을 살펴보면 팀은 공통의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 상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수 정예로 구성되어야 하며 팀은 소수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책임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수평적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팀 구성원들 간의 상호 협력이 중요시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무리한 목표 설정보다는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동기화될 수 있는 목표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관료 조직에서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최고 경영자가 부담했지만 팀 조직에서는 목표 합의와 마찬가지로 팀 구성원 모두가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짐으로써 자신이 맡은 일에 더 깊이 몰입하고 성실한 자세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집단과 팀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집단의 성과는 전형적으로 개별 구성원의 직무에 달려 있으며 팀의 성과는 팀 구성원의 공동작업 수행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집단 구성원들의 보상은 개인의 성과에 따라 결정될지라도 목표 달성에 사용되는 자원은 공동으로 계산되며 구성원들은 자원 사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반면 팀 구성원들은 공동의 노력과 공헌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산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공유합니다. 집단 구성원들은 공통의 이익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나 팀 구성원들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공통의 몰입을 공유합니다. 집단은 경영자에 의하여 정규적으로 부과된 직무를 수행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나 팀은 경영층에서 설정한 사명이나 목적을 그들의 어떤 간섭 없이 융통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합니다. 최근 기업들이 시장 환경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능부서 간 팀, 문제해결팀, 가상팀 등 다양한 형태의 팀을 조직 혁신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부서 간 팀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업무 영역의 종업원들로 구성된 작업팀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팀의 형태는 조직 내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정보를 교환,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 문제를 해결하며 복잡한 프로젝트를 조정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젝트 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초기에는 팀 구성원들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문제 해결팀은 제품 또는 서비스 품질, 작업 효율성 및 작업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된 집단이며 전형적으로 동일한 부서에 소속된 5명에서 12명 정도의 종업원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서로부터 선발된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일하는 팀으로 제품의 품질, 원가 절감과 같은 특수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팀에게 어떤 범위 내에서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의 권한을 위양하게 됩니다. 가상팀은 환경적,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구성원들을 컴퓨터와 네트워크 통신 기술 등을 활용하여 연결함으로써 과업 수행과 관련한 상호 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상팀과 오프라인 팀을 구별하는 주요한 요인을 살펴보면 팀 구성원의 태도, 감정 상태, 성격 등을 알 수 없으며 손동작, 표정 등 비언어적 소통이 가상적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친밀감을 높여 신뢰를 형성하는 등의 사회적인 관계 및 팀 구성원 간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가상적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며 물리적 거리나 시간적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시공간의 제약 없이 세계 어디에 있어도 작업팀 참여가 가상적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팀의 역할과 성공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팀은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서로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팀은 다른 집단들에 비해 상호 공동의 책임을 중요시하며 공동 목표의 추구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의식을 공유합니다. 또한 다른 집단과 다르게 팀 자체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팀은 이러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구성원들의 다양한 창의성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되지만 팀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협력 의지와 관리자층의 지지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실행 공동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제 이해 능력 2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